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하마스의 방화풍선 공격과 폭동에 대응해 가자 지역 테러 공습을 2차례 감행했습니다. 미국의 맹방인 사우디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를 선언했습니다.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하마스의 방화풍선 공격과 폭동에 대응해 가자 지역 테러 공습을 2차례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속적인 하마스발 저강도 도발에 대해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지구를 공습했습니다. 지난 22일 새벽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에 전투기 폭격을 가했고 23일 늦은 밤에도 한 차례 더 공습을 벌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 남북 한 유니스에 있는 하마스 무기 공장과 자발리아에 있는 테러 지하터널 입구, 쉐자이아에 있는 지하 로켓포 발사대에 폭격을 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23일 벌인 공습에 대해 하마스가 이스라엘 영토로 폭탄 풍선을 날린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가자지구로부터 최소 9개의 폭탄 풍선이 날아와 예시콜 지역에 여러 건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예루살렘 포스트는 22일 새벽에 게시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가자지구 물자 통과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팔레스타인 무장 폭동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가자 국경 지역에서 평화적 시위를 가장한 무장폭력 세력이 이스라엘 국경보안 경찰을 저격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시위대 사이에서 암약하는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 국경 근처에서 바르의 슈무엘리 보안경찰에게 근접 사격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슈무엘리 하사는 현재 두부 총상을 입고 소로카 병원에서 여러 차례 응급수술을 받아 현재는 중환자실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매체는 가자 국경 지역에서 다양한 저강도 테러 도발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지상군 투입을 준비하는 시점이 임박하고 있다고 우려를 전했습니다. 아프간 미군의 철군으로 인해 러시아가 중동에서의 영향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맹방인 사우디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등장 이후 미국과 사우디와의 관계 냉담이 그 원인이라고 현지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지난 24일 미국의 대표적인 맹방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우디 국방차관인 칼리드 빈 살만은 트위터를 통해 오늘 알렉산더 포민 러시아 국방부 차관과 양국 군사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빈 살만 차관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나 군사방위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안정과 안보 유지를 위한 공동 노력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가 체결한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우디가 미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미국의 전통적 우방인 사우디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방안을 추구해왔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 측 세력인 후티 반군에 대항해온 사우디에 무기 판매 승인 보류는 물론 이미 존재하는 대공자산에 대한 철군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와 인근 걸프 국가에서 군 전력을 일부 감축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매체는 아프간 미군의 철군으로 인해 중동에서 생긴 권력 공백을 러시아가 이번 군사 협력 강화를 통해 메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3일 러시아에서 개최된 육군 2021 국제국방과학 포럼에서 러시아가 터키, 시리아 등에 S-400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는 이날 포럼을 통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요르단 국왕이 심도 있는 군사 협력을 논의했다며 본격적인 중동 광폭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알렉산더 포민 러시아 국방부 차관이 아랍에미리트 알자베리 무바라크 사이드 국방차관과도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는 러시아가 중동은 물론 지중해 지역에서도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면서 미국과 맹방인 이스라엘의 영내 셈법이 복잡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미국 정상회담에 이어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최고위급 회담이 라말라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8월 28일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가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당시 27일로 예정됐던 양국 정상회담은 아프간 카불 공항 테러로 인해 하루 연기돼 이뤄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외교를 우선시하면서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외교가 실패한다면 우리는 다른 선택지를 택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베네트 총리도 회담 이후 성명을 통해 우리가 정한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며 이란 핵 문제를 저지하기 위한 공동 전략적 협력에 양국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서한지구 정착촌을 추가적으로 건설하지 않을 것과 서한지구 합병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베네트 총리에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긴장을 유발하고 양국의 신뢰 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미국 정상회담에 이어 지난 29일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최고위급 회담이 라말라에서 열렸습니다. 후세인 알셰이크 팔레스타인 고위 관리는 트위터에 마흐무드 아바스 수반이 베니 간츠 국방부 장관과 만나 양국의 모든 측면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간츠 장관실의 성명에 따르면 회담을 통해 양국의 안보와 외교, 경제, 민족 문제와 관련된 문제들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간츠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팔레스타인 경제를 강화시킬 일련의 조치들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아바스 수반에게 전했습니다. 서한지구는 아랍과 국제원조의 급감과 함께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경제 규모가 11.5% 감소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서한지구에 수억 셰켈을 송금할 수 있는 금융지원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최종 합의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